전체 자산의 반기 임대수익과 관리수익 총합은 472억 원이고요. 이자 비용은 186억 원입니다. 보유 부채 중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은 2023년 8월과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인데요. 전체 장기 차입금의 23% 수준이라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산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알파리츠는 서울 도심권역과 강남권역, 판교권역에 총 7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 도심권역에는 5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남영역 인근에 위치한 용산 더프라인타워와 을지로에 위치한 데일빌딩,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트윈타워 남산, 을지로에 위치한 신한L타워,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YZ타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산 더프라인타워는 유베이스와 신한생명, DB생명 등이 임차 중이고요. 데일빌딩은 신한DS와 대구은행, 루이비통 등이 임차 중입니다. 트윈타워 남산은 패스트파이브와 머스크가 임차 중인데요. 전체 면적인 지하 7층 지상 30층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만 보유 중입니다. 신한L타워는 신한생명과 서울외국환중개 등이 임차 중이고요. 마지막 YZ타워는 신한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역에는 1개의 자산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삼성화재 역삼빌딩입니다. 삼성화재 역삼빌딩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삼성카드가 임차하고 있습니다. 판교권역에도 1개의 자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신한알파리츠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크래프톤 타워입니다. 역시나 크래프톤이 임차 중이고요. 크래프톤 이외에도 네이버와 스노우 등이 임차 중입니다. 네이버는 임차 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네이버 대신 현대제철이 임차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가치와 임대율부터 먼저 살펴보고 대출 현황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 타워는 신한알파리츠가 상장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매입가는 5,182억 원이고 감정평가액은 7,731억 원입니다. 매입가 대비 49%나 자산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높네요. 임대율은 97.8%로 준수한 수준입니다. 용산 더프라인타워는 신한알파 용산리츠가 보유하고 있고 신한알파 용산리츠의 지분 100%를 신한알파리츠가 보유 중입니다. 매입가는 1,651억 원이고 2020년 6월 기준 감정평가액은 2,288억 원으로 39%의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일이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최근을 기준으로 하면 자산 가치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율은 98.3%로 준수한 수준입니다. 얼마 전 더프라인타워를 매각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만큼 매각 차익에 의한 일시적인 배당금 증가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일빌딩은 신한알파 광교리츠를 통해 간접 보유 중인 자산입니다. 매입가는 680억 원이고 감정평가액은 713억 원입니다. 가치상승률은 5%로 상승폭이 적은데요. 매입일과 감정평가일이 동일하여 발생한 현상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다시 가치를 평가한다면 5%보다는 높은 가치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신한L타워입니다. 신한K 제1호리츠가 보유한 자산이고요. 신한알파리츠는 신한K 1호리츠의 지분 80%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가는 2,789억 원이고 감정평가액은 2,885억 원입니다. 데일빌딩과 마찬가지로 매입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치 상승률은 3% 수준에서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L타워의 임대율은 100%입니다. 트윈시티 남산은 신한알파 남산리츠를 통해 보유 중이고요. 매입가는 2,386억 원, 감정평가액은 2,684억 원으로 감정평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습니다. 임대율은 93.5%로 다른 자산들에 비해 조금 낮습니다. 다음 삼성화재 역삼빌딩은 신한알파 역삼리츠를 통해 보유 중입니다. 매입가는 1,584억 원이고 감정평가액은 1,956억 원입니다. 매입 이후 23%의 가치 상승이 있었는데요. 삼성화재 역삼빌딩의 감정평가는 2022년 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감정평가액이 현실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역삼빌딩의 임대율은 100%입니다. 마지막 자산인 YZ타워는 신한K 2호리츠를 통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가액은 3,330억 원, 감정평가액은 3,595억 원입니다. 8%의 가치 상승이 있었네요. YZ타워의 감정평가액도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평가되었고요. 임대율은 아쉽게도 90.2%로 보유 자산 중 가장 낮습니다. 화면의 차트는 신한알파리츠의 자산 총액 변화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처음 크래프톤 타워와 더프라인타워로 시작한 신한알파리츠는 데일빌딩을 편입하고 트윈시티 남산과 신한L타워를 편입하며 자산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이후 삼성화재 역삼빌딩과 YZ타워를 편입하고 최근에는 캠브리지 빌딩을 편입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총액이 증가하는 만큼 배당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입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추가적인 차입금 확보가 가능해지고 유상증자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자산 편입을 진행하여 배당금 감소 없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한알파리츠의 운용 능력을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전체 자산의 임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차트는 신한알파리츠가 공개한 자산들의 편입 이후 임대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평균 임대율은 98.5%로 꽤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산들의 임대율이 편입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신한알파리츠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도 변경이나 건물 환경 개선을 통해 임대 조건을 개선시켜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신한알파리츠의 운용 능력을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신한알파리츠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리츠의 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지만 다행히도 신한알파리츠는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장기 차입금이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금리 수준도 평균 2.7%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도 짧지는 않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 있긴 하지만 대출 금액이 435억 원으로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 매우 작아서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은 2023년 8월과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인데요. 대출 금액이 총 3,115억 원으로 전체 장기 차입금의 23% 수준이라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큰 부채들은 2025년과 2026년 만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자산들의 수익과 비용을 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수수료는 모두 반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수익과 관리수익부터 살펴보면 크래프톤 타워에서는 169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 두세 개를 합쳐야 비슷해질 정도네요. 다음으로는 신한엘타워에서 7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신한알파리츠가 신한엘타워의 지분율 80%만 보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YG타워 다음인 3순위 정도로 밀려날 것 같습니다. YG타워는 신한알파리츠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7억 원의 수익 추정치만 존재합니다. 이외에는 더프라임타워에서 58억 원, 트윈시티 남산에서 46억 원이 발생하고 삼성화재 역삼빌딩에서 38억 원, 데일빌딩에서 20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임대수익과 관리수익 총합은 472억 원입니다. 반기 기준 매입가 대비 임대수익과 관리수익의 비율을 보면 더프라임타워가 3.48%로 가장 높습니다. 크래프톤 타워도 3.27%로 다른 자산들 대비 꽤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 자산의 평균은 2.67%입니다. 이자 비용도 한번 볼까요? 금리와 만기는 앞에서 확인했으니 총 이자 비용만 보면 전체 자산에서 반기당 186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과 9월 만기인 대출이 리파이낸싱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현재보다 금리가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5억 5천만 원의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만약 금리가 2%포인트 증가한다면 총 이자 비용은 31억 원이 증가합니다. 현재보다 17% 정도가 증가할 수 있겠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수수료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무수탁 수수료와 자산보관 수수료는 모두 합하여도 2억 6천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른 리츠들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임대수익에 비해서는 1% 미만 수준이므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운용수수료는 앞에 수수료보다 조금 많습니다. 전체 자산의 운용수수료 합은 25억 5천만 원으로 임대수익의 5% 정도입니다. 문제는 운용수수료가 연차가 지날수록 점점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최소 0.1% 수준에서 최대 0.4% 수준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수수료율 최고치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운용수수료 총액은 25억 5천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증가폭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한알파리츠의 자산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472억 원이고요. 이자 비용은 186억 원, 수수료는 28억 원 정도입니다. 임대 관리 수익에서 이자 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하면 285억 원 정도가 남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비용 이외에도 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실제 순수익은 258억 원보다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한알파리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된 영상입니다. 매매를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